자, 일단 책의 182페이지 산화환원 반응식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고려 청자가 나와 있지? 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철 이온이 3 플러스 양이온도 있고 2 플러스 양이온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온의 전하량이 변하면서 색깔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이거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밑에 요것만 잠깐 볼게. 고려 청자의 비치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너희 작년에 1학년 과학에서 산화환원을 배웠어? 산화가 뭐야, 산화? 이 용어는 산소랑 화합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산소를 주고받는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산소를 얻는 경우를 산화라고 부르고 그 반대 과정을 환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산소의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산소가 드나들지 않아도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거든. 전자의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경우를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는 경우를 환원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 산소냐 전자냐는 입장이 완전 반대라 요걸 기억해 두면 돼. 물론 전자의 입장뿐 아니라 수소를 어떻게 하느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수소는 전자랑 입장이 똑같고 이 수소에 대한 거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언급은 안 할 거예요. 이렇다. 여기 요 부분들 무엇을 주고받느냐를 잘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여기서 고려 청자의 비치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실질적인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산화철 산소랑 결합해 있는 산화철 3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얘가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EFeO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야. 산소가 움직이는 게 좀 보이지 않아? 산소를 받아들이는 애는 확실히 알겠지? 누가 산소가 늘어났어?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갈 때 산소를 얻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산화의 과정이고 얘한테 산소를 누군가 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산소를 누가 줬냐면 여기 Fe2O3에 있는 산소 하나를 주면서 얘는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를 잃어버린 이 과정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산화랑 환원은 산소를 주고받는 관계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산소를 주고받는 관계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 되잖아. 근데 산소가 없는 경우도 우리가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고 오른편에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서 철의 재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 4단원 맨 처음에 우리 왜 이전에 했던 거 복습 그 부분 나왔을 때 나왔었잖아. 절광석에 코쿠스랑 원래는 코쿠스랑 탄산칼슘을 같이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는데 실제로 철의 재련이라는 건 금속이 들어있는, 금속이 다른 거랑 결합한 형태, 보통 이게 산화물로 존재하는데 거기서 금속만 뽑아내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불러. 그 과정에서는 코크스만 주 역할을 해요. 물론 이 반응은 2단계로 진행되지. 코크스가 용광로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되었다가 그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철을 얻어지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걸 합해서 한 번에 그냥 쓴 거야 지금 여기 반응식은. 그래서 코크스가 산화철이랑 바로 반응하는 것처럼 써있게 되는데 산소의 움직임이 보여요. 일산화탄소가 뭐가 됐어? 이산화탄소가 됐지? 산소를 얻은 과정이니까 얘가 산화가 되는 거지. 근데 누군가 얘한테 산소를 제공했단 말이야. 누가 준 거야? Fe2O3에 있던 산소가 탄소한테 가서 뺏기고 철만 남게 됐어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진행된 얘를 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에 주고받는 관계가 보여지는 걸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자에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산화환원을 많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인데 산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실험 및 토의야. 뭐하고 뭐가 등장하냐 하면 구리하고 질산은 수용액이 등장해. 구리 리본이 질산은 수용액에 담가져 있어. Ag, NO3, 수용액. 수용액 A큐라고 쓰면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 용액 안에 이온으로 나눠져서 존재한다는 거였지? 그래서 지금 H 플러스 양이온이랑 NO3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
거기에다가 금속 구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반응해. 근데 어떤 반응을 하냐면 사실 반응이라기보다 경쟁을 하게 돼. 경쟁. 누구와 누가 경쟁하냐?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뭘 경쟁할까? 누가 더 양이온이 잘 되는 거를 경쟁하게 돼. 칼륨, 칼슘 이런 순서로 시작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사실은 구리랑 은은 둘 다 잘 이온이 되지 않는 애들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온화의 어떤 패턴에서 되게 뒤로 밀려나 있는 건데, 그런 뒤로 밀려나 있는 애들이라도 경쟁 관계가 형성돼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그 두 개 중에 누구라도 조금 더 이온이 잘 되는 애는 무조건 이온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구리랑 은을 비교하면 누가 이온화 경향이 더 크냐 하면 구리의 이온화 경향이 조금 더 커. 보통 때는 사실 이온화를 잘 안 해. 그런데 자기보다 이온화도 안 되는 것이 이온으로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어. 이거 매우 절대적이야. 매우 상대적인데 절대적. 상대적으로 조금만 힘이 세면 무조건 이온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는 자기보다 이온화를 못하는 애가 이온으로 있으면 참지 못하고 일단 이온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전자는 물속으로 헤엄치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데나 용액에 이렇게 버리질 못하는 거야. 누가 받아야 되겠지. 이 안에 있는 애 중에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Ag+.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를 받을 리는 없잖아. 플러스 이온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는 구리는 구리 2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니까 전자를 몇 개 내나요? 두 개를 내보내야 되지. 그럼 두 개를 받으려면 Ag+가 하나 가지고는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겠지. 그래서 Ag+ 두 개 들어가서 그 두 개가 은 두 개로 석출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리 이온은 전자를 내보내고 원하는 형태가 되었어. 은이온만 두 개가 생길 수 있어? 은이온 두 개가 되려면 AgNO3가 통째로 두 개여야 구리이온, 은이온이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면 NO3-는 전자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있었는데 얘랑 뭔가 할 애도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NO3- 이온도 용액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구경분 이온이겠지? 그대로 남아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반응식에 쓸 때는 어떻게 써? 이 두 개를 합쳐서 CU2+ 양이온하고 NO3- 이온 두 개가 물속에 용액 안에 이온으로 남아있다. AQ.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반응이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구리 양이온이 되었으니까 전자를 어떻게 했어? 전자를 잃었어요. 아까 전자 잃는 게 뭐였지? 산화지, 산화.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받아? Ag+가 받아줬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됐어? 산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구리로 만든 뭔가 모형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반응하고 있지? 어떻게 반응해? 구리가 구리 이온이 돼서 용액 안으로 나가지. 그리고 얘가 내보낸 전자를 누가 받았어? 은이온이 와서 받아요. 그럼 전자를 받아서 금속 은이 되었잖아. 그래서 그 금속 은이 여기 이렇게 들러붙게 되겠지. 그리고 용액 안에는 얘네들이 생겨. 아까 이게 뭐였지? CU2+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 자, 그러면 사진을 보니까 비커 안에 상황이 조금 변했어. 처음에 구리로 만든 애 집인데 구리 약간 붉은 고체로 된 구리는 붉은색을 띠거든. 뭐 갈색처럼 보이긴 하지만 붉은 빛을 띠고 걔가 맑은 용액 안에 지금 들어있었는데 반응이 진행됐더니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어. 용액 안에 뭐가 생겼어? 구리 이온이 생겼지. 얘가 많아지니까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건 무슨 뜻이야? CU2+ 양이온의 색이 파란색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밑에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CU2+가 생겼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구리 모형의 주변에 뭐가 들러붙어 있지. 하얀색으로 뭐가 들러붙어 있어. 뭐가 들러붙은 거야? 은이온이 은이 되면서 그 은이 거기에 석출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토이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과 관련된 반응은 결국은 푸른색은 CU2+가 생겼기 때문이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구리, 금속이 이게 되고 전자를 몇 개야? 두 개 내놨어요. 그럼 얘는 전자를 내놨으니까 무슨 반응이야? 전자 잃어버리면 산화 반응 진행됐지? 근데 이 구리 이온이 내보낸 전자를 누가 가져갔지?
은이온이 구리가 내버린 전자를 받아서 금속 은으로 석출됐어. 그럼 은이온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돼? 환원되고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어. 누군가가 전자를 내놓으면 반드시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 어디선가 산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환원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의 반응식으로 쓰는데 지금 어떻게 쪼개놨지? 이 쪼개는 건 전체 반응이라고 보긴 뭐하고 반쪽 반응이라고 보통 많이 말해.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도 하지만 산화 반쪽 반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산화 환원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썼을 때는 그냥 요 물질들이 어떻게 되냐만 써줬잖아. 근데 결국 전체적으로는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고 은이온은 은이 되는 거지. 합쳐서 반응식을 쓸 경우에는 얘를 더할 때 뭐가 맞게 더해지냐면 내보내는 전자의 숫자와 받아들이는 전자 수가 같아지게 반응식을 완성해요. 그럼 전자가 몇 개 되게 만들어주면 돼?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위쪽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아래쪽은 몇 배 해야 돼? 2배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전체 반응식은 한 페이지 뒤 184페이지에 나와요. 184페이지. 질산은 수용액에 금속 구리를 넣었더니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해서 그 반응식이 여기 나와 있지. 결국은 은이온은 구리가 내보낸 전자를 받아서 은이 되었지. 그리고 구리는 전자를 은이온한테 주고 구리 이온이 되었어요. 전자를 내보내는 전자를 잃어버린 아이가 산화, 전자를 받아들이면 환원이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도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다. 꼭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걸 기억해두고 이 산화나 환원 뒤에 뭐가 붙은 다른 단어가 하나 붙으면 입장이 달라져. 산화제, 환원제 이런 거 기억나? 그럼 뭔가 그런 걸 배웠어. 산화제는 뭐야? 산화 그러면 내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산화제 그러면 남이 산화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야. 남이 산화가 되려면 남이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잖아. 전자를 잃어버리려면 누가 받아줘야 되겠지. 남이 전자를 잃어버리려면 나는 그 전자를 받아주면 돼. 그럼 정작 산화제인 물질은 자기 자신은 뭐가 되게 돼? 전자를 받는 환원이 진행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은이온이랑 여기 있는 구리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은이온은 자기는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하게 되고 구리 금속은 자기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하게 돼요. 밑에 확인하기.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면 산화구리2가 생긴다. 이런 게 생긴대. 너 이거 기억나? 로마자로 이런 걸 써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 이 의미가 뭐였어? 거기 있는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을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구리는 전하량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야. 플러스 1가짜리도 있고 2가짜리도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떤 전하량을 갖는 애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괄호를 하고 그 로마자로 그 전하량을 써줘요. 여기 있는 구리, 산화구리2에 있는 구리는 몇 가짜리 이온인 거야? 2 플러스 양이온이 되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반응을 보니까 일단 산소가 움직이는 게 너무 잘 보인다. 구리가 산화구리2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지? 그럼 그게 뭐야? 산화가 된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 구리한테 산소를 제공해주는 애는 누구지? O2,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있던 공유결합이었는데 그 산소 원자 하나 떼어서 구리 하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지. 그걸 2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CU, 구리한테 산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건 결국 O2예요. 얘는 산소를 남한테 줬으니까 환원한다. 그런데 이거를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 지금 N편에 반응물로 나와 있는 구리 CU, 그 다음에 O2, 산소, 이거는 그냥 호돈소 물질이잖아. 전하를 전혀 띄지 않고 있는데 이 CuO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구리는 2 플러스 양이온이고 산소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구리는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어떻게 했어? 잃었지. 그러니까 뭐가 돼? 산화가 되고 O2, 산소는 O2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었다. 전자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산소의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알아두면 되겠지. 뭐 이거까지는 뭐 다 작년에 배운 거고 여기 보니까 광변색 렌즈 뭐해서 빛에 의해서 색깔이 변한 렌즈가 있는데 그것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잖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 이런 자외선에 의해 색이 변화하는 렌즈뿐 아니라 파마하는 것도 산화환원이거든. 파마하면 중간에 중화제라는 걸 해서 왠지 중화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산화환원 반응이야.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고 이거는 이런 애도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야. 자, 산화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거야. 자, 앞에서 뭐 구리 이온이 왔다 갔다 뭐 어쩌고 은이온 뭐 이런 거 나온 거 이온이잖아. 그럼 진짜 전자를 주고 받는 거잖아. 이온이 되면 진짜 주고 진짜 받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유 결합의 경우 산화환원은 안 일어나나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추론을 보면 수소랑 염소랑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모형인데 수소 분자랑 염소 분자가 이렇게 있어. 너희들 이거 똑같은 애들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무극성 분자야. 전자쌍은 딱 가운데 있겠지. 치우침이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서 염화수소를 만들어요. 다른 종류가 결합한 극성 공유결합이 되면 전자쌍이 어딘가로 치우치겠지. 어디로 치우쳐?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줄 수 있어. 부분적으로 염소가 부분적 마이너스를 띠는,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상황이 돼. 이거는 전자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를 완전히 뺏기거나 완전히 뭐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어쨌든 전자의 이동이 좀 있는 거잖아. 전자를 완전히 받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전자가 조금 움직였으니까 사실 이 염소는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전자가 자기 쪽으로 좀 더 옮게 되는 거지. 그럼 전자를 살짝 얻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수소는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조금 남한테 준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산화환원하고 완벽하게 전자를 준 건 아닌데 산화환원하고 흡사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염화수소 분자의 공유전자쌍은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거를 산화환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학자들이 고민하게 돼. 그래서 산화환원으로 설명해 주기로 했어. 약간 이렇게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는 것도 결국 전자를 완전히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얻는 거 아니냐. 전자를 잃고 얻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도 일종의 산화환원이다. 라고 하려고 봤더니 뭔가 좀 되게 과학 안 같아. 그래서 그걸 좀 과학처럼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가상의 수치를 만들어요. 그 가상의 수치가 산화수야. 여기 이렇게 써 있어. 공유결합 분자에서 공유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더 큰 애가 있잖아. 그럼 전기음성도가 더 큰 쪽으로 사실은 완전히 간 건 아닌데 완전히 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공유하고는 있지만 마치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줘라. 그래서 숫자를 만들어서 산화가 되었는지 확인해줘라 하는 수치가 산화수라는 수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네 가지 얘가 나와 있는데 요거 보면 돼. 사실은 HCl은 전자쌍을 공유는 하고 있잖아. 그 공유하는 전자쌍이 살짝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냥 같다고 치는 거야 완전히. 그럼 염소는 전자를 받은 거잖아. 전자 한 쌍이 있으니까 전자 한 개를 받은 꼴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럼 수소는 전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되겠지. 한쪽이 마이너스 1이면 다른 쪽은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온은 아니야. 그런데 전자를 어디 쪽으로 조금 치우치면 그냥 이온이 됐다고 치면 전하량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진 수치예요. 옆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야. 산소랑 수소 중에 누구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크잖아. 그럼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지. 그럼 산소가 전자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수소가 전자를 하나씩 줬다고 보면 산소는 전자 2개 받은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수소 하나당 전자를 하나씩 준 것처럼 되니까 수소 하나당 플러스 1. 요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빈칸도 똑같이 채워볼 수 있어. 빈칸에 암모니아 나와요. 자, 암모니아는 수소랑 질소 중에 질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 그럼 질소가 전자를 사실은 치우쳐져 있지만 그냥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면 몇 개를 가져간 꼴이야? 3개를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3. 수소 하나당 전자를 하나씩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요렇게 가상의 수치를 만들어주는 거야. 진짜 이온은 아닌데 얘가 진짜로 전자를 그렇게 끌어당기다 가져갔으면
어떤 전하량을 띨까 생각해서 작성된 수치들이야.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 자, CO2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 그럼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산소가 마이너스가 될 건데 지금 보니까 무슨 결합이야? 이중결합이잖아. 아까 단일결합일 때 하나씩 가져왔다고 쳤지? 그럼 이중결합이면 몇 개 가져오겠어? 전자를 2개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양쪽에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탄소는 양쪽에 산소한테 2개씩 중개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몇이야?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이온이 된 건 아니지만 치우치는 전자들을 정말 줬다고 생각해서 이온이 되었다면 전하량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수치가 산화수고 이거는 철저하게 산화환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수치야. 자, 이거 해놓고 나니까 조금 뭔가 보이지 않아? 뭐가 보여? 화합물이잖아. 그리고 각각의 산화수라는 애들 내가 계산해봤지. 근데 한 분자 안에, 한 화합물 안에 산화수를 다 더했더니 얼마야? 0이야.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더했더니 0이에요. 뭔가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 그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따져주면 걔네들의 산화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원칙은 뒷페이지에 있어. 규칙을 잘 알아야 돼. 규칙의 별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매우 상대적인 거야. 매우 상대적. 그래서 그걸 잘 봐주면 돼. 일단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 원소를 호돈소 물질이면 산화수는 0이야. 여기 보면 특별히 오른쪽에 전하량이 써있지 않지?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한 애들만 있잖아. 아니면 호돈소 물질 혼자 이렇게 나트륨 이런 것처럼 하나의 원소기호로 사용하는 이런 아이들 산화수는 0이다. 그 다음에 원자 하나가 그대로 이온이 되었을 때 걔의 산화수는 그 전하량과 같아요. 그럼 나트륨을 내가 NA라고 쓰면 산화수는 0이지만 NA 플러스라고 쓰면 산화수는 플러스 1인 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화합물은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어도 뭐 비슷하긴 한데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 전자를 잡아당기잖아. 걔네들이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CO2 있었지?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잖아. 그럼 걔가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화합물에서 그 물질 전체 각각 원자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0이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다 더하면 0인 거지. 그리고 5번 같은 애가 있어. 다원자 이온. 이온인데 원자 여러 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 걔네들의 원자들의 전하량을 그 산화수를 다 더하면 전체의 전하량과 같아. 그래서 NO3-가 여기 질소랑 산소의 그 산화수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원칙을 알면 내가 산화수를 모르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때 걔의 산화수를 또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매우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값을 가지는 애들이 있어. 항상 이런 값이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이렇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의 값이 제일 크잖아. 플루오린은 어떤 애랑 결합해도 항상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플루오린이 화합물 안에 있을 때의 산화수는 언제나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돼. 무슨 말이냐면 F2로 존재하면 호돈소 물질이지? 이런 경우엔 0이야. 그러나 HF 이렇게 있으면 이런 뭔가 누군가가 결합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얼마겠어?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수소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온이 되었을 때도 확실히 이온의 전하량이 하나인 애들이 있어. 1쪽. 언제나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돼서 걔네들은 플러스 1. 2족 거의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 얘는 거의 2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아이들이 있고 수소랑 산소는 되게 자주 나와.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건 조금 상대적이야. 자기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애랑 붙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보다 양이온이 잘 된 애랑 붙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누가 더 밀리냐 이런 걸 잘 따지면 돼. 무슨 말이냐?
산소가 있으면 여기 1, 2, 3, 4가 순서야. 수소가 산소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그러면 산소랑 수소랑 붙어 있으면 수소는 일단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지? 한 개가 플러스 1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2겠지. 그리고 다 더해서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산소는 얼마? 마이너스 2. 아까 산소가 마이너스 2래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 이름이 뭐야?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는 수소랑 산소가 붙었는데 아까 우선순위가 수소라고 했으니까 수소는 일단 플러스 1인 거야. 수소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2겠지. 여기가 통째로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럼 산소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랑 어떻게 붙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소랑 산소가 있으면 수소가 우선이야. 그걸 기억해 두면 되고. 그러면 수소는 항상 1순위냐? 그렇지 않아. 뭐랑 결합했을 때 아니네. 금속하고 결합하면 아니라면 NaH가 있어. 자, 이렇게 붙어. 그러면 수소는 나트륨한테 밀려버려. 나트륨이 우선이야. 아까 나트륨 1쪽이잖아. 얘는 플러스 1이겠지. 그리고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웃기지만 수소가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렇다. 누구랑 붙냐에 따라 다르다. 또 OF2가 있어. 산소도 사실 애지간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데 플로린 1번이잖아. 플로린은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에 산소는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산화수는 매우 상대적이기도 해. 그래서 절대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순위에서 밀린 애들은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야. 그러나 산소나 이런 애들은 워낙 자주 등장하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걔네가 밀리는 일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누구랑 결합했냐에 따라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질소랑 산소가 되게 여러 종류의 산화수가 있다. 누구랑 분야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나와 있고 왼편에 크로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 K2 CR2O7하고 CR2O3 이런 게 있어요. 자, 칼륨, 산소, 크로뮴이 있는데 누가 우선순위 제일 먼저야? 칼륨이 1번이지. 칼륨은 플러스 1이겠지. 칼륨 몇 개 있어? 2개 플러스 1. 그리고 그 다음이 산소야. 산소는 아까 마이너스 1하고 산소가 7개잖아. 마이너스 14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크로뮴 2개는 얼마야? 플러스 12가 되겠지. 그럼 크로뮴 하나는 여기 2개 붙어 있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질 수 있어. 밑에도 마찬가지. 크로뮴하고 산소에서는 산소가 우선순위에 있어.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지고 3개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크로뮴 2개가 플러스 6이어야지 더해서 0이지? 그럼 크로뮴 하나는 얼마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다.